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오남 출신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지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민 1,420만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오남 주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좀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 경기도의 대변인 또 오남의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제 임기도. 임기가요. 1년 남았는데 남은 1년 동안도 우리 주민들에게 또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경력을 이렇게 쭉 보니까 민주당 중앙당 당보 기자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고 국회의원 정책특보 보좌관을 하셨고요. 네네. 전체 의원실을 책임지는 보좌관이셨네요. 네네. 그리고 아주 유명한 H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사로도 활동하셨고 그러면 네네. 사실 정치가 이것도 케이팝처럼 스타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텝하고 기획자들이 쫙 있는 건데 네네네. 여의도에서 경력을 상당히 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경기도로 와서 도의원을 하실 때는 이제부터는 좀 내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셨던 걸까요? 어떤 계기였을까요? 제가 이제 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거는 네. 진짜로 말씀하신 바대로 새천년 민주당 중앙당 홍보 기자로 새천년 민주당 때부터요. 새천년 민주당에서 입당하면서 이제 했고요. 그게 그러면은 1990 제가 2001년도에 2001년도요. 네. 2001년도에 졸업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요. 네. 야.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분당하면서 분당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민심을 읽는 방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걸 좀 많이 배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해 왔고 제 정치 이력 속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님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님까지 제가 이제 대선 경선 캠프 또 대선 캠프에서 주로 여론조사 팀장이나 전략기획팀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전재수 이번에 해수부 장관님 되셨죠? 네, 네. 장관님 전재수 의원님 보좌관도 좀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우리 정치에서 있어서의 정책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고요. 또 국정기획위원회 네. 이 아마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때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책 개발 능력 또 이제 정책을 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왔는데 아주 우연치 않게 보좌관 시절에 갑자기 오남 지역에 대해서 좀 발전시켜 줄 수 있느냐 한번 와서 너의 오늘 보니까 경력이 그렇죠. 대단한데 예. 한번 와서 좀 도와주라 예. 라고 해서 일명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냥 오남이란 동네로 가신 왔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출마 제안을 받고 남양주 오남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가셨던 건데 김동영 의원님 그래서 그런지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면서 여러 조례 발의하신 거나 정책 활동하신 게 과연 이렇게 중앙 정치에서 큰 그림을 보다가 오신 분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그 경기도 내 노선버스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분야잖아요. 네, 환경 맞습니다. 정책에서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기후 네. 변화 또 기후 위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주위에 많은 버스들이 그동안 쾌쾌한 매연은 연기를 뿜던 이 버스들이 어느 순간부터 CNG 버스로 또 전기 버스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들이 조금 많이 빈약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버스의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도 우리 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해서 네.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거든요. 아직도 경유와 CNG 그 버스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꼭 얘기하고 있는 게 경기도의 계획은 그러니까 전환을 많이 하겠다라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도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느려요. 또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이 전기버스가 들어오면서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제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에 대한 그렇죠. 도입이었거든요. 네.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안 되는 건가요? 문제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환경 버스가 맞냐라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번에 그 조례에서 네.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터리까지 다 재활용이 가능한 전기버스로 네네네네, 하자.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근데 전기차 하면 전기버스, 전기차. 최근에 작년부터 이렇게 화재가 한두 번 난 적이 있어서 물론 내연기관 차보다는 화재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한 번 나면은 어쨌든 저희는 겁이 큰 나잖아요. 피해가 나요. 이게 화재 우려가 많은데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기도에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전기버스가 화재가 난 사례를 해봐라라고 네. 했더니 실제로 몇 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워낙 이게 화재가 한 번 크게 나면 나고 그리고 진화가 어려우니까 진화가 우리 어려우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전기 자동차의 포비아, 두려움의 현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이 전기버스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을 함에 있어서 네. 이런 화재에 대한 대비 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조례에 경기도에서 이런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화재 예방 시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네. 또 이제 그렇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 차고지 내에서 친환경차 이 화재 예방 시설 구축비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 근거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경기도민들이 조금 화재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근심 걱정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조례 내용을 담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 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그냥 단순히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 차량 자체도 배터리까지 재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네. 그리고 화재도 예방 시설을 충분히 잘 설치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막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네. 경기도가 생각하는 일정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차는 차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 모델로 네. 기준 모델로 삼고요. 그 기준 모델을 회사들이나 지자체에서 구입을 할 때 이런 기준에 맞는 차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네.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하신 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네. 또 대표 발의를 하셨을 텐데 의원님이 남양주 오남읍이 지역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남천을 중심으로 도시 하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도 주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저희 하천 정비 사업하면 그 옛날 4대강부터 막 네. 떠오르는데 이 남양주 오남에서 이 오남천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4대강 하면 이제 하천 정비하면서 친수 공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굉장히 우리는 4대강으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네. 그건 보를 쌓고 물결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네네네.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그랬죠.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오남읍은 불과 출장소에서 네. 10년 만에 읍으로 승격한 굉장히 인구의 증가가 빠른 동네입니다. 정말 빨라네요. 예. 10년 만에 5만이 넘을 정도로. 또 이제 지금도 대규모 아파트 한 3,400세대가 건설되고 짓고 있어서 있는 거. 예,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뭐 교통도 교통이지만 제일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쉴 곳이 없어요.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곳. 네. 이런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제발 이 오남의 젖줄인 오남천을 좀 하천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경기도의 지방하천 정비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주무부서인 하천과와 그다음에 건설국장 우리 추운 겨울에도 저희 동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그 하천을 돌아다보면서 오남천을 보세요. 여기 얼마나 지저분하고 낙후됐고 주변에 인구는 설득도, 계속 들어오는데 예. 이곳을 좀 한번 하천 정비 사업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차례를 했고 남양주시도 하천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번에 또 경기도 하천과장과 소통을 해가지고 이 왕숙천에서부터 오남 이 호수공원까지 약 4.5km 정도 됩니다. 오남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 좋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올해 포함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좀 예산 작업해가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여가 휴식 공간도 되고 또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는 맞습니다. 차원에서도 있고 오남읍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보행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우리 그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요. 네. 2024년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약 2,606건에서 약 18건이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노인 보행자 이 교통사고는 그 전년 대비해서 약 380건이 증가해가지고 11,301건으로 조사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인들에 대한 노인 보행자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있지만, 네. 반면에 이제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약 3,830개소입니다. 네. 그런데 뭐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뭐 505개소, 또 장애인 보호구역은 약 37개소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행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들, 네.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의 책임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시장 군수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경기도지사 역시 어린이와 노인, 이런 장애인들, 보행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실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래서 보호구역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런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 탄소 절감 도시가 미래 도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얘기하는 전문가들 오시면 항상 이 보행권 강조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딱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네요. 보행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노인, 한 가지도 장애인까지. 저는 그 왕숙지구 지금 건설되고 있는 네, 곳에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가 유럽에 그 시차를 갔을 때 공무시차 갔을 때 인상적인 거는 광장 밑에 그 이런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광장 위가 아니라 아래. 광장 아래. 그래서 광장으로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그래서 이 광장들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네. 보행. 안전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왕숙 지역에 왕숙이 지구도 그렇게 건설해 주라라고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정말 미래형 신도시가 되겠네요. 왕숙 지구가. 네네. 또 의원님 남양주 오남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민생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우리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제일 필요한 거는 교통 부분입니다. 또 일단 저희들이 뭐 지하철 4호선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 4호선, 오남까지요. 네. 4호선 배차 간격도 매우 길어요.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켜 달라. 네.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가 하나 올해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열차들을 구입할 때 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하고 있어서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차량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98 국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입체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공사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4호선과 8호선의 연결입니다. 우리 오남 주민들도 4호선 타고 별내역 가서 별내역에서 8호선 타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오남 주민들도 도심과 연결이 되는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오남 도시에 대한 발전 비전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네. 시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오남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네. 네. 아니 제가 국비를 가져다 드리겠다. 도비 가져다 드리겠다고 절대 안 한답니다. 저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로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 오남 호수공원에 있는 네. 산림에 대한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시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 오남 호수공원은 남양주의 8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3, 40분 편안히 걸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또 운동할 수 있는 곳이고 조용히 정말 주말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을 깎겠다. 그리고 거기를 카페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 사유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위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네. 이 공간은 오남호수공원 그리고 오남호수공원 앞에 있는 산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권은 권한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익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러한 시도와 그런 시도들은 반드시 제가 제 정치 생명을 걸고도 저는 막아내겠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오남 호수공원을 완전하게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을 산림 지역으로도 꼽기 때문에 네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 정책으로도 일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민생 정책 지금 네. 뭐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민생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일 필요한 게 그래도 경제겠죠. 경제죠. 지난번 네. 이제 대선 때 우리 지역을 우리 오남 지역을 뚜벅이 요새를 하면서 정말 걸어다니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경제를 살려달라,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상인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내수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우리 지원금 나오는 것도 지역 화폐인가요, 의원님? 맞습니다. 지역 화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또 얼마 전에 지금 지역화폐법이 네. 통과가 됐잖아요. 법사위 국회에서요. 소위 네. 통과됐어요. 현재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가의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지역화폐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사업을 갑자기 주민들이 현금으로 해달라 막 이렇게 지원해다 바꿔달라 우리 환급을 해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 환급을 조금 했는데 거의 한 90 몇 % 정도는 그런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이걸 다시 지역화폐로 다시 전환해서 지급하라 네. 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지역화폐로 지역화폐로.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90%의 사람들은 지역 화폐로 만족했다는 거죠.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화폐를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택시를 활용하는데도 지역화폐를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통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역에 있는 민생을 좀 더 살리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이 지역화폐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돈이 돌게 하려면 지역 화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의원님께서 올해 하반기 이제 7월인데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뭘까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네. 실은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물류창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남양주예요. 네. 물류창고 문제를 아마 제가 최초로 막 문제 제기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우리 도민과 물류가 상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같이 물류 산업을 저해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네. 우리 도민도 안전하게 살고 또 물류로부터 얻는 이익을 그 생활을 향유하고 반면에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개발한 건데요. 네.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전에 광주나 하남이나 남부 지역에 물류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난개발이 심했어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그게 북부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는 올라오고 상황이에요. 있으니까. 근데 각 지자체에는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기준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럼 경기도가 한번 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네. 각 시군에 한번 공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일례로 과거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지사로 활동할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지 개발을 조금 기준을 강화하신 적이 있어요. 네.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토지주라든가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땅값을 부풀리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산지를 훼손은 하고 이러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하잖아요. 그러한 시도들이 시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시군에서 그걸 못 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시 지사님께서 자 경기도가 산지 개발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공고를 해라. 음. 이렇게 경기도가 기준을 마련을 해놓으면 시군은 버티기가 쉽다. 기준을 왜? 갖고 기준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 우리 터미널이 없어졌다가 다시 재개장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여객 터미널이요. 여객 터미널. 이런 도내 여객 터미널이 우리 경기도를 이동하는 하나의 핵심 허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여객 터미널의 재편 그리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정책적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객 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은 좀 기대가 되는 게 저희 뭐 친척집들이 경기도 여기저기여가지고 네네. 예전엔 시외버스 타고 가던 구간이 없어진 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좀 잘 다시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려워서 다 문을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그 지역에서 중앙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셨다면 오늘 김동영 의원님은 중앙 정치를 충분히 흡수한 다음에 지역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중앙이 섞이는 한국 정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끝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이제 11대 도의원 임기 딱 이제 1년 남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우리 오남읍 주민들 그리고 경기 도민들에게 진실되고 또 성실되고 성실하게 또 절실하게 활동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진심이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이지만 우리 1420만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오남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으로 간 지 이제 좀 1년이 넘으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저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 1개월이신데 한 1년 하신 것처럼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남양주 오남읍 김동영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동영 의원님 명예기후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정활동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